코스피 5천에 성큼 다가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요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중복 상장 네. 논란이었는데 맞아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나요? 오늘 네. 이유씨를 픽해 주셔서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사실. 예. 일단 뭐 그동안에 LG화학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네. 중복 상장 논란이 이제 지금은 LS 그룹, LS의 증손자 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가 이제 상장을 추진하면서 다시 이제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기업은 1930년에 설립된 미국의 건선 기업이에요. 이 건선이라는 게 코일을 말하는 건데 예. 원래는 사실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때는 슈페리어 엑시스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LS 그룹이 이 회사를 1조 원 정도 들여서 이제 공개 매수 방식으로 인수를 했고 예. 인수한 이후에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 뭐 2024년에 일본의 후루가와 전기지분 전략 인수해서 건선 사업을 이렇게 수직 계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회사는 뭐 변압기라든가 자동차, 이 모터에 쓰이는 특수건선을 만드는 네. 회사예요. 지금 북미시장 점유율 1위라서 꽤 이제 유망한 기업으로 꼽히고요. 이 전기차용 건선이라는 게 전기차 구동 모터에 코일 형태로 이제 감겨서 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혹은 이제 도요타 같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 완성차 업체를 거기서 두고 있는 업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 늘고 미국 내에서도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변압기용 특수건선 수요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식스 솔루션스는 좀 시장이 좀 활기를 띠고 있으니까 설비 투자를 해서 뭔가 생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네. 그 설비 투자 자금을 IPO로 이제 증시에 상장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상장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조달해서 미국 내에 설비 투자 가능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한국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 주관사 선정했고 작년 11월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선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럼 엑시스 솔루션즈의 지분을 LS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딱 예. 자회사는 아니고 증손자 회사인데 야. 지분 구조가 굉장히 이제 복층적으로 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쭉 보면 LS가 LS I&D 지분을 95% 갖고 있고요. LS I&D가 또 슈페리어 엑시스 지분을 100% 갖고 있고, 슈페리어 엑시스가 엑시스 솔루션 지분을 79% 보유하고 있고, 그 엑시스 솔루션스의 다른 지분은 이제 프리 IPO 때 투자를 받은 이제 그 펀드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LS의 증손자 회사인 건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중복 상장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에 이제 1차 설명회를 한 이후에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환원책, 보호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야 상장이 가능하니 그 방향을 좀 마련해서 추가 설명회를 하라라고 권고를 한 거고, 그 사이에 이제 LS가 좀 고민을 해서 추가 대책을 좀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를 위한 환원책을 이제 제시했다고,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작년 1차 설명회 때 LS가 그때는 이제 LS가 좀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에 좀 방점을 찍어서 많이 설명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엑시스 솔루션스가 한 6천억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엑시스 솔루션스가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LS가 빚내서 투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고 엑시스 생산 능력이 확대가 돼서 이제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이러면 에식스뿐만 아니라 LS의 재무 구조도 개선되는 거 아니냐, 서로 윈윈인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주 환원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 1차 설명에 앞서서 작년 8월에 이미 자사주 100만 주 소각하겠다, 그리고 배당 늘리겠다 이런 주주 환원책을 일단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여기에 나아가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 이번에 LS가 주주들에게 이제 제시한 거는 LS의 이 증손자 회사인 엑시스 솔루션들이 상장을 할 때, 우리 요새 이제 뭐 IPO 시장 굉장히 좋으니까 공모주 청약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이제 뭐 많이 청약을 해도 받을 수 있는 주식 수가 별로 안 되고 이러는데, 에식스 솔루션스 같은 이제 유망 기업이 상장할 때 당연히 경쟁률이 치열할 테니 LS 주주들한테 먼저 신주를, 그러니까 공모주를 구입할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제 제3자 유상 증자 방식으로 LS 주주들에게 공모주를 먼저 배정하겠다. 뭐 이런 이제 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네네. 결국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뭐 만약에 경쟁률이 없다 그러면 이 에식스솔루션스의 공모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소중할 텐데 뭐 이런 청약 방식이 이제 확정이 되면 뭐 이것도 사실 이제 금융당국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청약 방식 확정이 되면 2차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계획 설명하면서 뭐 배당이라든가 별기업 정책 이런 추가 주주 환원책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중복 상장 논란 이거에 대한 LS의 입장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이랑은 그러니까 중복 상장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네. 중복 상장이랑 다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해외 자산을 재상장하는 거지 중복 상장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식스솔루션의 전신인 슈페리어 에식스가 이제 나스닥 상장사였잖아요. 네. 상장 폐지가 됐고 그거를 다시 재상장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추가적인 밸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회사에도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례로 HD그룹, 현대그룹의 사례를 좀 들었어요. HD 현대 자회사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이 2024년 5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 사실 사실 이때도 뭐 살짝 중복 상장 논란이 불러지긴 했는데 상장한 이후에 모회사 그리고 자회사 주가가 동반 상승하지 않았냐. 뭐 이런 사례도 있으니 LS도 엑시스솔루션스가 상장하면 모회사와 이 엑시스솔루션스의 주가가 같이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LS 주가가 저평가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회사들한테 너무 과도하게 지급 보증을 하고 자금을 네.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엑시스솔루션스가 이제 상장을 해서 자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LS는 추가적인 지급 보증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IPO를 계기로 해서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제 지원하는 그 고리를 좀 끊게 되는 그러면 두 회사에 다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거래소는 국내에 우량한 유니콘들이 사실 해외에 상장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잖아요. 네네네. 뭐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고 뭐 무신사 같은 뭔가 조금 유니콘 기업들, 유니콘이거나 지금 유니콘에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사실 해외 증시 상장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가는 거를 붙잡는 것 플러스 해외 유망 기업들을 이제 국내 증시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인책 같은 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해외 우량 자산, 해외 우량 기업을 한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거니까 해외 우량 기업을 국내 증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 거래소의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LS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기업 입장이고 주주들은 그렇죠.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LS 주주는 내가 LS 주식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 LS 주식 주가에는 그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의 가치가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룹의 핵심 자산인 엑시스솔루션스의 그 가치도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엑시스솔루션스의 권리도 자기가 이 LS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거의 일부를 다시 돈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S 입장에서는 자 엑시스솔루션스의 공모주를 먼저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고맙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LS 주식 하나 갖고 있으면 다 이 권리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따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공모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게 뭐가 고마워하라는 거지? 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돈을 주고 이제 그걸 다시 사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거를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에식스솔루션스의 신주 발행 가격이 만약에 공모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 게 지금 만약에 이제 기존 주주들을 위해서 공모가보다 조금 낮게 이제 책정을 하잖아요. 그 제3자 유상증자의 유상증자 가액을 낮게 설정을 하게 되면 공모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엑시스솔루션스를 비롯한 공모주 입장에서 공모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모가가 높아야 공모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높이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LS 주주들을 상대로 조금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공모가를 높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그 주주를 위한 정책이냐라는 게 이제 주주들의 반발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적 분할한 기업에 이제 상장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점점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 대한 범위가 네. 좀 확대가 되는 계속 이제 논란거리인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예. 우리나라의 중복 상장 사례들은 굉장히 예, 많아요. 예.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정말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구나라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LG화학 사례잖아요. 네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설립을 했고 그 LG 엔솔을 상장하면서 이제 중복 상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때는 이제 중복 상장을 물적 분할하고 나서 상장하는 이른바 이제 쪼개기 상장, 한 기업을 쪼개서 이거를 상장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복 상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주주 가치 훼손은 맞죠. 왜냐하면 하나의 회사에 여러 사업부가 있었고 주가에는 그 사업부들의 실적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LG화학의 여러 사업부 중에서도 핵심, 그러니까 미래 사업이라고 이제 여길 수 있는 배터리 사업을 떼어내서 그거를 별도로 상장을 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기존 회사 주주들은 그 앉아서 그 회사 가치가 빠져나간 부분에 따른 주가 하락을 고스란히 이제 당했어야 됐던 거잖아요. 그때 사실 LG화학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LG엔솔은 공모청약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기 때문에 공모청약 뭐 억대를 넣어도 몇 주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LG화학 주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제 갈수록 중복 상장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져서 요새는 상장사의 계열사나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중복 상장이라고 정의하는 범위가 이제 좀 넓은 의미의 중복 상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물적 분할이 아니라 뭐 지주사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이 상장을 해도 만약에 모회사가 상장사다, 그러면 이제 중복 상장이라고 하고, 인수합병한 기업이라든가 뭐 새로 설립한 법인 뭐 이런 것도 상장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모회사라면 그 자회사나 계열사가 상장했을 때는 이제 중복 상장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들어보니까 한국거래소가 조만간 중복 상장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거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예. 그동안은 이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거래소는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했던 건데, 네네. 그 LG엔솔 상장 이후에 뭐 대기업 그룹에서 중복 상장 이슈가 한동안 좀 뜸하다가 LGCNS 상장 추진하면서 좀 다시 불거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LGCNS는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 상장을 했죠. 그때 LGCNS는 사실 그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주 LG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기업이다, 뭐 이런 논리가 좀 통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상장이랑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쪼개기 상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중복 상장에도 해당이 안 된다라는 좀 논리였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롯데그룹에서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그리고 이제 DN솔루션스 같은 데도 이제 상장을 하는데 성공했어요. 이 두 회사 모두 모회사가 상장사였기 때문에 중복 상장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인데, 한국거래소가 예비심사 이제 승인을 내준 거였거든요. 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SK 엠무브를 상장할 때는 중복 상장 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상장을 이제 철회하긴 했는데, 네. SK 엠무브 같은 경우가 이제 쪼개기 상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SK 가스의 일부 사업 부분을 떼어서 인적 분할한 물적 분할한 다음에 이제 상장을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명백하게 보면 쪼개기 상장이다. 뭐 그 이후에 뭐 이제 다른 계열사 합병안에 만에 이런 논란이 좀 있다가 결국 상장을 처리를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이제 거래소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니라 뭐 계열사 뭐의 이제 지분 구조라든가 그 계열사들이 어떤 이제 주주 환원책을 내놓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결론이 달라졌었는데, 뭐 이렇게 대기업 외에도 이제 코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도 좀 사례를 보면 KPF 같은 경우가 이제 자회사인 TMC를 상장시키려고 예비심사 청구를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TMC가 KPF 소액 주주들한테 TMC 주식 선물 배당하고, 또 KPF는 좌사주 취득하고 소각하고 배당 성향 상향 조정하겠다, 뭐 이러면서 주주 환원책을 좀 세게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반대로 LTC 자회사인 LSE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런 점을 좀 거래소가 좀 문제를 삼아서 LTC 자체는 적자를 내고 있는데 LSE는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만약에 LSE가 별도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LTC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LTC의 주주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잘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LSE는 상장 못하고 상장을 철회를 했죠. 사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보면 물적 분할을 5년 내 자회사 상장 제한, 그리고 심사 강화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따로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복 상장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제 중복 상장의 개념, 유형 이런 것들 좀 제시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제 착수를 한 거고요. 이제 초안을 마련하고 나서 이제 업계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이제 추정안을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금융당국이랑 협의를 거쳐서 아마도 이제 1분기 중에 세칙 개정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사례가 중복 상장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제 알 수 있으면 뭐 그러면 이제 기존 상장사들은 이 중복 상장에 좀 해당되는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를 상장 추진할 때 주주를 할 때 어떤 보상을 해야 될지 미리 결정을 할 수 있고 사실 상장할 수 있나 없나 자체도 미리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두루뭉실하게 나오지 않겠냐, 혹은 네. 너무 모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좀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는 아주 강력한 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좀 있기도 한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중복 심사 과정에서 소액 주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거나 이러면 주주 일부가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자회사나 계열사 상장 길이 아예 막히는 경우도 생길 거고, 계열사 내 유사 사업 상장 금지 확약. 그러니까 뭐 이 계열사가 상장을 했는데 여기랑 약간 사업이 겹치는 다른 계열사도 상장하겠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 계열사 상장할 때 이 계열사는 상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약을 좀 제출해야 이제 뭐 상장은 승계받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규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엑시스 솔루션의 코스피 상장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 LS 그룹은 굉장히 노력 중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약간 네. 눈에 보여요. 네. 뭐 작년 이제 예비심사 승인 청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1차 설명회 그리고 2차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걸 보면 뭐 주주 보상안 내놓는 거, 뭐 주주를 위한 여러 화단적 고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 LS 주주들이 공모주를 먼저 받는 게 보상책이 되려면 일단 에식스 솔루션 주가가 상장을 오를 거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모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이 됐는가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공모가가 너무 높은 가격에 이제 설정이 됐거나 아니면 공모가의 그 밴드 자체를 굉장히 높은 가격,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주주들한테 큰 메리트는 안 될 것 같은데, 공모가가 뭐 피어그룹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할인율을 좀 크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공모가가 조금 이제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공모가라고 하면 그 공모주 받고 싶겠죠. 네. 그러면 이제 LS 주주들한테 이게 좀 혜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수요 예측하고 공모를 진행할 때 증시 분위기라든가 IPO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증시도 화랑이어야 되고 IPO 시장도 좀 분위기가 좋아야 네. 상장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얼어붙어 있고 뭐 지금으로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이 에시 솔루션스가 상장할 때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IPO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네. 상장 이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공모주를 받는 주주로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하고 그 상장할 때 이제 시장 분위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난해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네. 뭐 그 배터리 관련된 그 행사에 가가지고 이런 발언을 좀 했었어요. 중복 상장 논란이 그때도 좀 있었었는데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너가 시장의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네라는 이제 지적이 좀 나왔었고, 그게 이제 오너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좀 떨어지고 주가도 이제 급락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LS 그룹이 이제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라는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LS 그룹이 이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서 앞으로는 이제 주주 환가가 가겠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만들 수 있겠냐, 이게 약간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이 LS그룹 엑시스 솔루션스 상장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한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중복사장 이 관련해서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